한 달에 300만 원씩 국민연금 받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막상 은퇴하니 그 돈으로는 하루 세 끼도 눈치 보이며 먹어야 하더군요. 이 말은 60대 초반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을 마치고 은퇴한 박상수가명 씨가 인터뷰에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치열하게 일했고 임원 자리까지 올라 누구보다 성공한 삶이라 자부했습니다. 연봉은 억대를 넘겼고 명함에는 굵직한 기업 이름과 직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고 소득도 많았던 그가 왜 은퇴 후 이렇게 비참하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박 씨 한 사람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0대, 특히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만 성공한 은퇴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은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약 300만 원입니다. 그가 30년 가까이 납부한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의 2배를 넘는 금액이지만 문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의 현역 시절 월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었기에 300만 원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던 집, 먹는 음식, 사람을 만나는 수준이 그대로니까 돈이 모자라더군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 액수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고소득자들이 노후 설계를 소홀히 하는 이유, 그것은 나는 다를 것이라는 자만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무언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자들이 연금 외 자산 설계를 등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득 공백을 짧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60세 은퇴는 반밖에 살지 않은 것입니다. 남은 30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현재의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이 납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 출신 박상수 씨 국민연금 수령자 하지만 소득 수준 붕괴. 박상수 씨는 34년간 대기업에 재직했고 말단에서 시작해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연봉은 1억 8천만 원 상여금과 스톡옵션 등으로 매년 수입이 많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왜냐고요? 고소득자일수록 퇴직금의 대부분을 세금 절감과 투자 명목으로 소비하거나 자녀 교육과 주거에 대부분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해 창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사업은 2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국민연금 월 300만 원. 하지만 고정지출로는 건강보험료, 유지비가 드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 차 유지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생활비 일부까지 포함해 월 4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박 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처분했지요. 문제는 생활의 질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명함 하나로 살던 시절에서 지금은 커피 한 잔도 눈치 보고 마시는 시기가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도 많았죠. 사례 2. 여고 교사 출신 김정숙 씨 사학연금 수령자, 그래도 부족한 노후. 김정숙 씨는 명문여고에서 33년간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그녀는 사학연금을 매달 약 230만 원 받습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고 안정적이지만 그녀가 느끼는 현실은 비슷합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는 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로 병원비, 건강보험료, 손주 용돈, 집 관리비까지 다 충당하려니 빠듯해요.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가끔 왕래가 있습니다. 주거는 작아지만 30년 된 아파트는 이제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일부로 개인연금을 들어놨지만 월 수령액은 30만 원. 사적으로 돌려받는 연금이라기엔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퇴직 전에는 나는 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 빨리 깨달았어요. 그녀는 최근 문화센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배운 글쓰기를 활용해 소득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내 수입이 없으면 눈치가 보여요. 사례 3. 군 출신 강민철 씨 군인연금 수령자, 이중연금 혜택에도 불안한 미래. 강민철 씨는 20대 초반부터 군에서 복무해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군인연금으로 매달 약 280만 원을 받으며 민간기업에서 10년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를 모두 수령 중입니다. 언뜻 보면 연금 승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불안함을 토로합니다. 두 개의 연금을 받아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매달 적자가 납니다.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이에요. 그는 최근 만성질환이 생기면서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추가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인도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로 예상치 못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는 최근 거주지를 외곽으로 옮기고 지출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생필품 소비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쓰지 않고 체력을 유지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연금이 있으면 괜찮다, 난 임원이니까, 난 공무원이니까라는 안심 속에서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를 받는가 보다 어떻게 쓰고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1세대 그리고 사적연금 수령자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상보다 긴 노후, 예상보다 큰 고정비, 예산보다 부족한 여유자금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이 그럴 줄 몰랐다는 사실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후는 저절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은퇴는 안전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적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준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받으면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노후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명 연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60대에 은퇴하고 이후 10년에서 15년 정도만 노후를 준비하면 됐지만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 100세까지도 바라봅니다. 즉 은퇴 후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이 긴 시간을 기존의 연금 수령액만으로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이 소비하는 의료비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런 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정해진 액수만 나오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니 경제적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연금의 소득 대체율 문제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소득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약 45% 수준인데 이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이 비율은 더 떨어져 임원 출신 박상수 씨 사례처럼 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적연금과 자산관리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노후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한두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며 인플레이션과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은퇴 후 소득원 마련입니다. 위 김정숙 씨 사례처럼 퇴직 후에도 적당한 노동이나 부업, 재능기부 등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일을 하면서 활동적이고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지출 관리와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강민철 씨가 보여준 것처럼 주거비 절감, 소비 패턴 조정, 건강관리로 의료비 부담 최소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노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늦어도 30대,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준비해야 할 금액과 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기부터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를 통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이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했나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1세대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경고이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 은퇴, 내 미래를 책임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비참한 현실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을 위한 전략적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